사우디 자본 손흥민 영입 작업 개시, 아시아 사상 최고 연봉? 손흥민, 30일 토트넘, 내년 여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우디 리그는 최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림 벤제마 등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잇따라 합류한 무대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7일, 한국 시간, 손흥민이 내년 사우디 구단들의 타깃이 됐고, 이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내년 여름 마지막 시즌에 접어들게 된다. 사우디 구단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 CBS 스포츠의 벤 제이콥스 기자도 리오넬 메시, 파리 생제르맹 위 사우디 러브콜 소식을 전하면서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 가능성을 함께 내다봤다. 제이콥스 기자는 유럽 이적 시장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 역시 그의 전망이 밑바탕에 깔렸다. 제이콥스 기자는 손흥민도 사우디의 2024년 영입 목표로 이미 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앞으로 계속 눈여겨볼 만하다고 내다봤다. 사우디 리그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세계적인 선수들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호날두, 알나스르가 앞서 무려 2억 유로, 약 2,778억 원 위 연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고, 벤제마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이날 아리티아드 유니폼을 입었다. 여기에 현지에선 메시를 비롯해 은골로 캉테, 첼시, 세르히오 부스케츠, 바르셀로나 등도 연이어 사우디 이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설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선수들을 영입해 사우디 리그의 규모를 크게 키우겠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2027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개최 성공에 이어오는 2030년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개최에 도전하고 있다. 앞선 선수들은 모두 원 소속팀과 계약이 끝난 뒤 사우디 리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반면, 손흥민은 계약이 1년 남은 시점에 영입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6월까지인데 그만큼 손흥민의 영입을 앞당기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호날두, 벤제마 등에게 보장한 연봉 규모를 고려하면 토트넘이 요구할 손흥민의 이적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지에서도 토트넘이 내년 여름 손흥민의 이적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막대한 이적료를 제안한다면 충분히 수락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영국 팀토크는 지금 당장은 손흥민의 이적을 생각할 수 없겠지만 내년 여름이라면 손흥민을 이적시켜 이적료 수익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거액의 이적료 제안을 받으면 더욱 그렇다며 아리티아드와 아라을리, 알나스르, 알힐랄 중 한 팀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손흥민의 선택이다. 1992년생인데다 아직 유럽 리그에서 우승 타이틀이 없는 만큼 유럽 생활 연장 의지가 강할 수도 있다. 막대한 연봉을 뿌리치고 유럽에 잔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손흥민에 앞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합류하는 데다 워낙 막대한 연봉이 보장되는 만큼 고민의 여지도 충분하다. 2. 임대 대신 완전 이적으로 맨유 떠난다. 토트넘 제안 없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11일 한국 시간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맥과이어의 임대 영입을 원한다 라며 그러나 맨유는 임대가 아닌 완전 이적으로 떠나보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맥과이어는 올여름 맨유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뉴캐슬은 맥과이어를 원하지만 임대 거래에 관심이 있다 라며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클럽에 남도록 설득하기 위해 맥과이어를 데려오길 원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 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아스톤 빌라는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에 출전한다. 수비수 보강을 위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라며 레스터시티 역시 맥과이어를 데려오길 원했다.
그러나 강등으로 인해 맥과이어 영입은 무산됐다 라고 밝혔다. 맥과이어는 4년 전 맨유가 이적료 8천만 파운드, 약 1301억 원을 주고 영입한 센터백이다. 잉글랜드 대표팀 주전 센터백으로 맨유 수비 에이스 임무를 맡겼다. 하지만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잦은 실수로 실점의 빌미가 됐고 잔 부상도 많았다. 에릭 텐 하흐 감독 부임 후엔 주전 경쟁에서도 밀렸다. 올 시즌 맥과이어는 총 31경기에 나섰다. 프리미어리그 16경기 중 단 8경기만 선발로 출전했다. 팀에서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맥과이어는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원한다. 그의 이적 루머가 나온 이유다. 영국 매체 팀토크에 따르면 맨유는 맥과이어 몸값으로 4천만 파운드, 약 650억 원을 책정했다. 맨유는 맥과이어와 결별을 원한다. 그러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매체는 맥과이어는 맨유에 남길 원한다. 주급 20만 파운드, 약 3억 원은 그가 이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라며 맨유는 김민재, 나폴리를 영입하기 위해 맥과이어를 떠나보내려고 한다. 라고 언급했다. 3. 저는 아이스크림 사 먹을 1600원도 없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의 왕이 됐다. 맨시티는 1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위치한 아타튀르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2에서 23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결승전 인터 밀란과 경기에서 1에서 0 승리를 거뒀다. 맨시티 구단 역사상 첫 번째 UCL 우승이다. 그리고 구단 역사상 최초의 트래블을 완성했다. 맨시티는 EPL과 FA컵, UCL까지 정복했다. 1999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후 잉글랜드 역대 두 번째 영광이었다. 경기 후 많은 선수들이 승리 소감을 밝힌 가운데 카일 워커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후반 막판 교체 투입되며 트래블의 영광을 함께했다. 워커는 경기 후 영국 BT 스포츠를 통해 트래블의 영광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너무나 가혹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난해서 모든 가족들이 힘든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버티고 버텼다. 그리고 지금 트래블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때문에 워커는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워커는 내가 말문이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 이 클럽에서 트래블을 달성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지금 트래블을 달성했다. 정말 믿을 수 없다. 며 감동했다. 이어 그는 이 클럽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나에게 경험을 줬다. 내 꿈도 이루게 해줬다. 나는 맨시티에 영원히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정이 복받친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관중석에 계신다.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한 개 살 돈인 1파운드, 1600원가 없었던 때가 기억이 난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4. 또 홈런에 당하다니. 롯데. 삼성의 연장 10회 끝내기 홈런 4에서 6패, 23일 만에 4위로. 롯데 자이언츠가 또 한 번 사자군단의 홈런에 눌려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롯데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3연전에서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고 사직으로 돌아오게 됐다. 롯데는 1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삼성과의 시즌 6차전 경기에서 4에서 6으로 끝내기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롯데는 9일 원정 첫 경기에서 기분 좋게 승리 5에서 1 했지만 11 경기를 연이어 내주며 1승 2패를 기록했다. 롯데는 이날 선취점을 얻어낸 데 이어 9회 추격 타점, 10회 역전 타점을 생산하며 기세를 끌어올렸지만 10회 말 삼성 포수 강민호에게 통안해 끝내기 투런 홈런을 내주며 패했다. 롯데는 삼성에 2연패를 당하며 같은 날 SSG 랜더스에게 수입승을 거둔 NC 다이노스에게 3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롯데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에 4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롯데 자이언츠 투수 박세웅은 1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출전해 6과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 3피안타 2탈 3진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롯데 자이언츠 제공. 롯데 선발 박세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24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나선 첫 경기에 호투를 펼쳤다. 박세웅은 1회부터 배짱 있는 투구와 정확한 제구로 삼성 타자들을 연이어 돌려세웠다. 박세웅은 1회 삼성 타자 3명을 외야 뜬공 하나와 땅볼 2개로 마무리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박세웅은 6회까지 단 3개의 안타만 내주며 삼성 타자들을 잠재웠다. 박세웅의 호투에 타자들도 응답했다. 타자들은 6회 초 선취점을 뽑아내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왔다. 롯데는 6회 선두 타자 황성빈이 삼성 선발 백정현을 상대로 빠른 발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며 출루에 성공했다. 롯데는 김민석의 희생번트로 1사 2루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이번 타자 전준우는 중견수 앞 안타로 황성빈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선취 타점을 따냈다. 전준우는 달아오른 타격감으로 4경기 연속 타점에 성공했다. 이어 렉스가 2루타를 쳐냈고 후속 타자 윤동희가 외야 희생타를 성공시키며 전준우는 홈으로 들어왔다. 롯데는 2에서 0으로 앞서갔다. 박세웅은 6회까지 단 1개의 볼넷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7회 말 박세웅은 흔들렸다. 박세웅은 오재일과 김태군을 땅볼로 처리하며 투아웃을 잡아냈다. 박세웅은 7번 타자 이재영과 8번 대타 김동엽에게 연속 볼넷을 내주며 2-4-1 2루 실점 위기를 맞이했다. 박세웅은 6회까지 완벽한 투구를 펼쳤지만 아쉬운 볼넷 2개로 주자를 2명 남겨두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롯데 배영수 투수 코치는 박세웅을 마운드에서 내리고 구승민을 올렸다. 구승민 역시 9번 타자 김호재에게 볼넷을 내주고 말았다. 롯데는 2-4만루 상황에서 1번 김지찬에게 2타점 적시타를 내주며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어 김현준에게 1타점 적시타를 내주며 2에서 3. 점수가 뒤집어졌다. 롯데 올 시즌 달라진 기세를 9회 초 발휘했다. 롯데는 삼성 마무리 오승환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롯데는 윤동희와 안치홍이 아웃으로 물러나며 원아웃을 남겨뒀다. 롯데 레리 서튼 감독은 대타 작전을 펼쳤다. 서튼 감독은 유강남 대신 고승민을 투입했다. 고승민은 서튼 감독의 요청에 응답했다. 고승민은 2루수 옆을 빠져나가는 안타로 공격 포문을 열었다. 이어 7번 타자 박승욱 역시 중견수 앞 안타를 쳐내며 2-4-1 3루 득점 상황을 맞이했다. 서튼 감독은 김민수 자리에 베테랑 정훈을 다시 한번 대타로 투입했다. 정훈 역시 1타점 적시타를 성공하며 롯데는 3에서 3동점을 만들어냈다. 황성빈이 내야 안타로 출루하며 롯데는 2-4만루 역전 기회를 맞이했다. 하지만 김민석이 오승환에게 삼진을 당하며 롯데는 동점에 만족했다. 롯데는 8회에 이어 김원중이 마운드에 올랐다. 김원중은 김태군 타석에서 스트라이크 하나를 던진 뒤 갑작스레 마운드를 내려갔다. 롯데는 김원중에게서 등 근육이 경직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투수 교체를 결정했다. 롯데는 김도규를 마운드에 올렸다. 김도규는 첫 타자 김태군과 이재현을 연속으로 삼진 처리했다. 김도규는 이성규도 2루수 앞땅볼로 처리하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롯데는 10회 초 4번 타자 윤동희가 나섰다. 윤동희는 10회 투아웃 상황에서 삼성 5번째 투수 홍정우의 공을 잡아당겨 역전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윤동희는 프로 첫 홈런을 쳐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서튼 감독에게 각인시켰다. 롯데는 4에서 3, 1점 앞선 상황에서 10회 말 수비에 들어갔다. 9회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김도규는 9번 타자 김영웅에게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허용했다. 삼성은 이어 희생번트를 시도해 1-4-3루 상황을 만들며 역전을 시도했다. 롯데 김도규는 2번 타자 김현준에게 아쉽게 안타를 내주며 4에서 4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다.